님들 지금 환율 1450원 넘은 거 보고 그냥 해외여행 비싸졌네 하고 넘기고 있지? 근데 이게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환자의 뇌종양 말기 신호라면 어떡할 거야? 바로 어제 1월 23일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경고했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환율이라고 대놓고 말한 거지. 정부랑 언론은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 본격적인 팩트체크 전 서민경제학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누르고 시작하자. 오늘 서민경제학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응급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어디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볼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97년 IMF 때도 똑같이 나왔던 생존 신호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라는 환자의 차트를 열어볼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험 신호, 바로 만성 고혈압이야. 여기서 고혈압은 뭘까? 바로 원달러 환율이지. 지금 1450원 정상 수치가 1200원대라고 보면 지금 혈압 터지기 직전인 거야.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해외에선 그냥 휴지 조각 취급받고 있다는 뜻이야. 똑같은 아이폰을 사도 우리는 미국인들보다 40%나 비싼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거든. 이게 정상으로 보여? 그럼 이 환자 왜 이렇게 혈압이 오른 걸까? 이유는 간단해. 몸에서 피가 철철 새고 있기 때문이야. 경제학 용어로는 이걸 무역수지 적자라고 불러.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물건 판 돈보다 물건 사오는데 쓴 돈이 훨씬 많아졌다는 뜻이지. 데이터를 까보면 더 기가 막혀. 작년 2025년에만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었어. 이건 그냥 피를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 동맥이 터져서 과다출혈로 쇼크 직전이라는 소리야. 피가 모자라니까 우리 몸, 즉 한국은행은 어떻게든 달러를 끌어와서 수혈을 해야 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고야.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이 수혈팩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뉴스에서는 아직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넘게 남아서 튼튼하다고 떠들지? 그건 환자의 키랑 몸무게만 보고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아주 교묘한 눈속임이거든. 진짜 중요한 건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얼마냐는 거야. 이걸 단기외채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단기외채 규모가 1,500억 달러에 육박해. 그리고 진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300억 달러도 채 안 돼. 겉으로 보이는 4천억 달러는 대부분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이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1997년 IMF가 터졌던 바로 그 공식이랑 정확히 똑같아. 그때도 정부는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고 떠들었지만 막상 터지니까 단기 외채를 못 막아서 나라가 부도난 거잖아. 자, 과다출혈의 고혈압. 근데 이 환자에겐 더 치명적인 기저질환이 하나 더 있어. 바로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 가계부채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 경제 규모보다 빚이 더 많다는 소리지. 이건 그냥 암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야. 정부랑 한국은행은 이 폭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어. 이게 지금 응급실의 진짜 상황이야.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서 내수가 작살나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할 수 있거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한 동맥경화 상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증상이야.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랑 환율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지.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성장 전략 대전환을 외쳤지. 그게 바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야. 근데 그 약의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 결국 대규모 감세랑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약이야. 당장 심장이 멎기 직전인 환자한테 1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영양제를 처방하고 있는 셈이지. 지금 필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전기 충격기거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저 멀리 월가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뭘로 보일까? 97년 IMF 직전처럼 언제든지 공매도를 쳐서 단물만 쏙 빼먹을 수 있는 아주 맛좋은 사냥감으로 보이는 거야. 그들이 공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외국인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박살날 거야. 제2의 IMF가 오지 말란 법이 없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야. 지금 당장 당신의 돈을 지킬 방어 준비를 하라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내가 형처럼 딱 정리해 줄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이야. 첫째, 원화 비중을 줄이고 달러 비중을 늘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지금 같은 시기에 원화 100% 예금에 돈을 묻어두는 건 가라앉는 타이타닉 회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적어도 전체 자산의 30%는 달러로 바꿔둬. 환율이 더 오르면 환차익으로 돈을 버는 거고, 혹시라도 환율이 안정돼도 그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뜻이니 좋은 거야. 이건 잃을 게 없는 보험이야. 둘째, 수출주에 대한 환상을 버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들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교과서에나 나오는 옛날 얘기야. 지금은 원자재 가격도 같이 폭등해서 환율 오른 만큼 원가 부담도 늘어나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이 모양인데 물건이 팔리기나 하겠어? 지금 수출주 붙잡고 있는 건 희망 고문일 뿐이야. 셋째 빚부터 갚아. 특히 변동금리로 빚을 낸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1% 수익률 더 내는 것보다 1% 이자 비용 줄이는 게 훨씬 똑똑한 재테크야. 정리할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과다출혈 고혈압, 악성종양이라는 3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응급 환자야. 정부의 처방을 믿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97년처럼 순식간에 내 모든 자산이 반토막 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지금은 애국심으로 원화를 지킬 때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내 돈을 지켜야 할 때야.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지. 이 환율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웃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서민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서민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